조선시대 왕 중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계비를 드리지 않고 아내를 평생 그리워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2대 왕 정종입니다. 왕위보다 사랑을 택한 남자, 권력보다 인간미를 선택한 군주. 오늘은 역사책에선 다루지 않는 정종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종 이방관은 1355년에 태어난 경주 김씨 가문의 여인 김씨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월성부원군 김천서였고 그녀는 집안의 장녀로 자랐습니다. 이 여인이 훗날 정안 왕후가 되는 인물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정안 왕후를 부드럽고 검소한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실록에는 투기하는 마음이 없고 내조를 훌륭하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종 역시 곧고 정직하며 바른 성격의 인물이었기에 이 두 사람의 궁합은 매우 잘 맞았습니다. 1398년 남편 이방과가 왕세자가 되면서 정안 왕후는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덕빈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세자빈의 지위는 단 8일밖에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8일 만에 이방과가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그녀는 덕비로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재위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1400년 정종이 동생 방원에게 왕위를 양위하자 정안 왕후는 순덕광대비라는 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정종에게 양위를 권한 사람이 바로 아내인 정안 왕후였다고 합니다. 왕이 되긴 했으나 실권은 세자 이방원이 모두 쥐고 있었기에 정종은 격구나 사냥을 즐길 뿐 정치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위 중 정종은 아버지 태조는 극진히 모셨습니다. 태조가 정안공, 즉 이방원이 붙인 시위군이 간수나 다름없다며 하소연하자 정종은 직접 재상을 불러 눈물을 흘리며 설득해 시위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태조도 눈물을 흘리며 왕은 성격이 본래 순우하여 이전에도 내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은 권력보다 평온한 삶을 원했던 것일까요? 정안 왕후와 정종 사이에는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정안 왕후는 선천적 불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종은 7명의 후궁 사이에서 15남 8녀를 낳았지만 정비와의 사이에서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안 왕후는 남편의 서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녀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종 역시 그런 아내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원경 왕후 민씨와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 원경 왕후에게 후궁 관할권을 빼앗고 가래의 혼수를 갖춰 거창하게 혼례를 올려 후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된 정종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은 어찌하여 다시 장가들려고 하는가? 내 비록 적자가 없어도 소시의 정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 못 가는데 하물며 주상은 아들이 많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라고요. 정종이 형이 아니라 물러난 상황으로서 유일하게 태종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한 사례였습니다. 태종이 뭐라건 정치에 일절 간섭하지 않던 정종이었지만 이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상황이자 집안 어른으로서 그냥 좌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상황 정종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모두 이 같은 태종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심지어 태종의 충신 중 예의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이숙번조차 직접 주청해서 가래색을 파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태종은 여러 의례를 파하고 후궁만 조촐히 불러들이는 태종답지 않은 위험 없는 모습으로 후궁을 들였습니다. 정종의 애처가적 모습은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정종은 유유자적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절에서 불공도 드리며 요양을 취했습니다. 좋아하는 격구도 즐기고 전국 각지에 온천을 다니며 지냈습니다. 재위 시절에도 정종은 격구를 즐겼는데 한 번은 곁에 있던 사관에게 과인이 격구하는 것도 다 기록되는 건가 물었습니다. 사관이 당연하다고 대답하자 정종은 옛날 사람들이 격구를 어떻게 적었는지 보겠다며 고려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왕조 개창 초기라 사관의 일하는 방식을 잘 몰랐던 순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억불 정책을 펼친 태종조차 형의 생활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태종도 말년의 고독감을 느꼈는지 상왕이 된 형을 자주 찾아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종과 태종이 첫눈이 내리는 날 서로 장난을 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비록 왕위를 두고 형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던 태종도 말년에는 그 형과 이처럼 화목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정종이 왕좌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1412년 8월 11일 정안 왕후가 57세의 나이에 천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서인 원경 왕후 민씨가 무려 47세의 나이로 늦둥이 막내를 낳은 지 이틀 후의 일이었습니다. 정안 왕후의 죽음은 정종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동생 태종은 형을 위로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던 도중 정종은 갑자기 먼저 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혼자 즐기지 못하겠다며 잔치를 파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화는 정종의 정안 왕후에 대한 애틋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는 무엇보다 아내를 사랑한 한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정종은 남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었던 듯 합니다. 그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종의 후궁 중에는 김애라는 이름의 기생 출신이 있었습니다. 김애는 바람기가 대단해서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를 정종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종은 아버지가 의심스러워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종은 그 아이를 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정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후 김애가 가짜 내시와 바람을 피운 것이 들통났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처형감이었지만 정종은 직접 태종에게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결국 김애는 살아남았고 가짜 내시만 처형당했습니다. 정종은 죽을 때까지 김애 모자를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정종 사후 김애의 아들은 지훈이라는 법명으로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려의 모습으로 왕자 대접을 받으며 권세를 누렸습니다. 왕족을 사칭한 것이 문제가 되어 상왕태종과 국왕세종은 지훈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훈에게 왕족에 준하는 의식을 공급할 테니 절대 왕자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 명을 듣지 않고 계속 문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1424년 세종 6년에 지훈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종에게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불노라는 또 다른 인물도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불노가 정종의 친아들이 아니라 후궁 가이궁주 유씨가 다른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노도 지훈처럼 자신이 상왕 정종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종은 결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불노는 계속 정종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공주에 유배되어 안치되었습니다. 그 후 승려로 살다가 1410년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종은 불노 역시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정종의 휴머니즘이었습니다.
1419년 정종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조카 충녕대군이 세종으로 즉위하는 것까지 보고 그 이듬해에 흥수한 것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천수를 누린 셈이었습니다. 그의 묘는 현재 북한 개성에 있는 후릉입니다. 정비 정간왕후와 합장한 쌍릉입니다. 죽어서도 함께한 두 사람. 정종은 아내 정간왕후 사후계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의 정으로 산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평생 한 여인만을 사랑한 애처가였습니다. 권력보다 사랑을, 왕위보다 인간미를 선택한 군주. 그것이 바로 조선 2대 왕 정종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모습입니다. 인물과 사건을 집요하게 파는 채널. 조선시대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